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하나요? 대체 왜 돈이 많아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돈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혹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인가요? 현재 신체적,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돈이 더 많아져야 할까요? 바로 딱히 명확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뭔 소리? 당연히 돈이 많아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많아져야 해 라고 무의식적 생각을 남발하는데 이러한 생각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0%, 무의식이 100% 작용합니다. 지금 혹시 아주 당연히 돈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의식의 조종을 받는 상태로 이런 경우 절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무의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것은 가진 돈의 액수와 경제적 자유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결핍된 상태가 있다면 가진 돈이 100만 원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평생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조종하는 무의식의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돈이 왜 더 많아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잠시 각자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생활도 되고, 빚도 갚고, 일도 덜 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키우고, 주변 가족, 지인들도 도와주고 등등 있겠죠? 자, 각자 이유를 떠올리셨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이유라고 떠올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일단 하고 싶은 거 못하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큰 문제일까요? 맛있는 것을 못 먹으면, 쇼핑을 못하면, 취미생활을 못하면, 여행을 못 가면 큰일이 나나요?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하나요? 아니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빚 독촉을 받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사업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애들도 못 키우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등등. 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당장 죽음의 위기에 처하나요? 아니죠. 그럼 솔직하게 뭐가 두려운가요? 돈이 없는 경우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면에서 진정으로 뭘 두려워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의 밑바탕에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죠. 무시당할까봐 두렵죠. 창피당할까봐 두렵죠. 망신당할까봐 두렵죠. 가족에게 실망이 될까봐 두렵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두렵죠. 비난받을까봐 두렵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까봐 두렵죠.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은 바로 두려움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려움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절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무의식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상태로서 근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돈에 관련한 언어를 무의식 차원의 언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사랑받지 못하면 안 돼. 돈이 많으면 좋겠어. 사랑받고 싶어. 돈 많이 벌어야 해. 사랑이 많이 필요해. 돈 좀 줘. 나 좀 사랑해줘. 돈 줄게. 사랑 줄게. 돈 아껴야 해. 사랑을 차지해야 해. 입니다. 돈 타령은 곧 사랑 타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돈이 나가거나 빚을 지거나 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비난받는다, 창피당한다, 실망이 된다, 버림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할수록 내부에는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있는 것인데 필요한 상태는 결핍된 상태입니다. 돈과 사랑에 대한 내부 결핍이 외부에 그대로 투사되기에 외부 현실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결핍된 현실, 사랑이 결핍된 현실이 창조됩니다. 즉 이러한 에고는 살면서 계속 돈 때문에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돈에 대해 결핍이 있는 에고는 돈과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같은 것으로 묶어 인식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을 받고 돈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좋아해주겠지? 칭찬해주겠지? 날 떠나지 않겠지? 하고 사랑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에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주거나 받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무의식에 물질과 사랑이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물질을 주고받는 것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거나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구에게 밥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돈으로 기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하고 착각하게 되죠. 내가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기뻐하겠지? 날 인정해주겠지? 좋아해주겠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망상입니다. 1차적으로 돈이 있어야 2차적으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망상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과 포용하는 마음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의식 속 프로그램에 오류가 깔려있는 상태인데 사랑에 대해 무지한 에고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잘못된 논리는 잘못된 결론을 낳을 뿐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사랑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주고받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지 사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올 것이라는 오류를 갖고 사는 이상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에고가 이러한 오류를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돈이 많으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벌고 모아서 액수적으로는 큰 부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과거보다 많이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주변 가족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오히려 가진 것을 빼앗기는 체험만 하게 됩니다. 가진 돈의 액수는 많아졌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내부의 결핍이 외부로 투사되어 여전히 현실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체험만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A씨는 돈이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아져야 사랑받나 보다 라고 착각하게 되어 돈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결핍 에너지를 더 증가시켜 오히려 더 고통받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B씨는 돈을 주는 것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께 효도를 한답시고 돈을 드리거나 물질 선물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을 드리니 기뻐하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실제로 돈 그 자체를 드린 것이지 사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돈을 드리면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 결핍을 부모에게 투사하여 오히려 돈 플러스 결핍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효도로 포장된 결핍 선물을 받은 부모는 B씨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받은 결핍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B씨는 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서운해지고 관계가 더 찜찜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B씨는 더 많은 보탬이 되어드려야 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여 돈에 더욱 집착하고 결핍 에너지를 더욱 발산하여 결과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더 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으로서 사랑을 준다고 망상을 하는데 사실은 자식에게 사랑에 대한 결핍을 투사하여 돈과 함께 결핍을 주게 되는 것이죠. 부모-자식 간에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표면 의식 차원에서 더 큰 물질이 왔다 갔다 할수록 무의식 차원에서는 더 큰 결핍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돈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온다는 망상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오감을 통해 자극이 주어지면 뇌에서는 도파민 등의 쾌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을 소유하는 체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쾌락과 고통은 절대 뗄 수 없는 사이로 쾌락이 10 정도 주어진다면 고통도 역시 10 정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가 끝나버리면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 호르몬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만 원이 생겼을 때 쾌락을 느꼈지만 다음에는 기존 자극보다 더 강렬한 20만 원이 주어져야만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물질에 대한 쾌락을 더 강하게 추구함으로써 더 강한 고통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근대화를 겪게 되면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물질에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주의에 따른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더 큰 불안감, 우울감 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영유아기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오류도 이때 저장이 되는 것이죠. 아이는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부모를 보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부모를 통해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아이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벌러 나가는 부모를 보고 부모와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는 애를 키우는데 돈이 든다는 부모를 보고 자신이 부모를 힘들게 한 원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돈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돈 때문에 화목하지 않다고 여기게 됩니다. 즉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의 무의식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해져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없었고, 돈이 없어서 부모가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신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없었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고생시켰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없었다는 오류적 관념이 저장됩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았으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았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었겠지 하는 오류적 관념 역시 갖게 됩니다. 무의식은 세대를 거쳐서 대물림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도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오류인 이유는 실제로는 100만 원을 가진 부모나 100억을 가진 부모나 내부의 결핍을 아이에게 투사하여 아이에게 절대 사랑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즉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액수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이는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돈에 대해 결핍이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이며 무의식 차원에서의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표면의식에서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 한들 내부 결핍이 외부로 그대로 투사되기에 평생 반복적으로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체험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너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이는 무의식 차원에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해, 특히 엄마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상태가 있으면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내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은 외부 물질 현실을 결핍된 상태로만 창조합니다. 즉 종합하자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상태가 하나도 없어야 하며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받으려는 상태가 없어야 되며 오로지 외부의 사랑을 주려는 상태만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사랑을 준다는 것은 외부 현실의 모든 것들을 그저 포용하고 허용하는 마음, 즉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